여러분, 방금 뭘 하려고 했는데 깜빡하셨나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기억 안 나시나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제 말을 아주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건망증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 뇌 속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건망증이라는 경고 신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과 아직 늦지 않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일 겁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신경과학과 노인의학 분야의 최신 연구들을 깊이 있게 분석해 왔습니다.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경도인지장애에 관한 국내외 논문 수백 편을 직접 읽고 연구했죠. 그러면서 가슴 아픈 현실을 너무 많이 목격했어요. 건망증 초기에 적절히 대응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뇌 손상이 별일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방치되면서 결국 가족 모두가 고통받는 상황들이요.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부모님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최근 일을 자꾸 잊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직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게 돼요. 실제로 제가 분석한 사례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68세의 이 씨라는 분인데 처음엔 정말 사소한 건망증이었대요. 냉장고 문을 열고 뭘 꺼내려 했는지 잊어버리는 정도였죠. 가족들은 엄마, 원래 좀 그러셨어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이 씨는 손주 이름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1년 후에는 며칠 전 있었던 가족 모임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요. 그제야 가족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병원에 갔는데 이미 해마 부위의 뇌세포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오셨더라면 진행 속도를 충분히 늦출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고 하셨대요. 하지만 이 씨 가족은 그때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식단과 생활 습관을 바꿨고 다행히 현재는 더 이상의 악화 없이 안정적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건망증 뒤에 숨겨진 뇌 손상의 단계별 진행 과정을 과학적으로 파헤쳐 볼 거예요. 그 다음에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되살릴 수 있는 핵심 식품들과 섭취 방법,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습관들까지 낱낱이 공개할게요. 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건망증과 치매는 정확히 어떻게 다를까요? 건망증은 정보를 일시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김치찌개 아니었어? 라고 힌트를 주면 아, 맞다 라고 떠올릴 수 있죠. 하지만 치매는 완전히 달라요. 아침을 먹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해요. 나 아침 안 먹었어 라고 확신하며 주장하기도 하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뇌가 보내는 초기 경고 신호들을 정리해 볼게요. 최근 일을 유독 자주 잊어버린다. 같은 말이나 질문을 반복한다.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헤맨다. 날짜나 요일 감각이 흐려진다.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고 찾지 못한다. 계획을 세우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려워진다. 말할 때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신호들이 여러 개 동시에 나타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절대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SOS 신호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과 가족의 뇌를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될 거예요. 제가 오랜 시간 연구하고 분석한 핵심 정보들을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중간에 놓치는 부분 없이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영상 중간중간에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늘 나온 모든 내용을 한 번 더 깔끔하게 요약해 드릴 예정이니까 꼭 끝까지 보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려요. 이 정보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되시면
가족이나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건망증 뒤에 숨겨진 진실, 뇌 손상이 진행되는 메커니즘을 파헤쳐 볼게요. 표면적으로는 기억력이 나빠진다는 단순한 증상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복잡한 생물학적 과정이 숨어 있어요. 첫 번째는 뇌혈류 감소예요. 우리 뇌는 몸무게의 고작 2%밖에 안 되는데 전체 혈류량의 무려 20%를 사용해요. 그만큼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생명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혈관이 좁아지면 뇌로 가는 혈액량이 점점 줄어들어요.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면 이 문제가 기하급수적으로 심해집니다. 뇌에 산소와 포도당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뇌세포들은 서서히 에너지 고갈 상태에 빠지고 결국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혈관성 치매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독성 단백질의 축적된 결과입니다. 뇌 속에는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우리 몸의 청소 시스템이 이런 노폐물들을 밤새 치워주는데 수면이 부족하거나 뇌 기능이 저하되면 이 청소 기능도 약해져요. 그러면 독성 단백질들이 뇌 속에 점점 쌓이기 시작하죠. 이 단백질 덩어리들은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 통로를 막아버리고 결국 신경세포 자체를 파괴해버려요.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병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무섭죠? 세 번째로 만성염증이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에는 외부 침입자를 공격하는 면역세포들이 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가공식품 과다 섭취, 운동 부족 같은 나쁜 생활 습관이 계속되면 이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활성화돼요. 그러면 오히려 정상적인 뇌세포까지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만성염증 상태가 지속되면 신경세포들이 계속해서 손상받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네 번째로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면 위험해요. 당뇨병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뇌도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뇌세포가 포도당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지고 결국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알츠하이머병을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는 신경과학자들도 많아요. 마지막으로 신경전달물질 불균형 발생이에요. 뇌세포들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처리하는데 이때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핵심 역할을 해요. 특히 기억과 학습에 필수적이죠. 그런데 뇌세포가 손상되면 이 아세틸콜린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신경세포 간 소통이 끊기고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65세 최 씨는 평소 단 음식을 좋아하시고 운동은 거의 안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혈당 조절이 안 되면서 당뇨 진단을 받았고 복부 비만도 생겼죠. 그 상태가 몇 년 지속되니까 뇌혈류가 떨어지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동시에 뇌 속 독성 단백질도 쌓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기억력도 눈에 띄게 나빠진 거죠. 이렇듯 하나의 문제가 다른 문제를 불러오면서 도미노처럼 뇌 건강이 무너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63세의 정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셨는데 퇴직 후 집에만 계시면서 TV만 보는 생활을 하셨대요. 운동도 안 하시고 친구들도 안 만나시고 매일 배달 음식만 드셨죠. 그러다 보니 체중이 15kg이나 늘었고 혈압과 혈당 수치도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은퇴하면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1년 후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손주 이름이 헷갈리기 시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셨죠.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갔더니 이미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혈관도 막혀 있고 뇌 위축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대요. 정 씨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닫고 생활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하고
경로당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식단도 채소와 생선 위주로 바꾸셨죠. 6개월 후 재검사를 했을 때 뇌 위축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고 인지 기능 점수도 소폭 상승했어요. 이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뇌를 되살릴 수 있는 핵심 식품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진짜 효과 있는 것들만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브로콜리와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설포라판은 뇌 속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효소를 활성화시켜줘요.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한 연구에서는 십자화과 채소를 매일 먹은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무려 40%나 느렸다고 보고했어요. 섭취 방법은 가볍게 찌거나 살짝 데쳐서 먹는 게 최고예요. 너무 오래 익히면 설포라판이 파괴되니까 3분에서 5분만 쪄서 드세요. 하루에 한 컵 정도면 충분해요. 다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시고 적당량만 드세요. 그리고 생으로 먹을 때는 겨자씨, 가루나 와사비를 조금 곁들이면 설포라판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브로콜리를 선택할 때도 요령이 있어요. 진한 녹색을 띠고 꽃본고리가 단단하게 뭉쳐있는 걸 고르세요. 줄기 부분도 버리지 마시고 껍질만 벗겨서 함께 드세요. 줄기에도 영양소가 풍부하거든요. 브로콜리를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비닐봉지에 넣어서 보관하되 3일 이내에 드시는 게 좋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영양소가 손실되거든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브로콜리를 잘게 썰어서 10분 정도 산곤에 두면 설포라판이 더 많이 생성돼요. 그 후에 조리하면 영양소 흡수율이 최대 3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두 번째 음식은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정어리 등이에요.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DHA와 EPA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DHA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면서 동시에 염증을 줄이고 뇌혈류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죠. 시카고 러시 대학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생선을 먹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60%나 낮았다고 해요. 놀랍죠? 섭취는 구이나 조림으로 하시되 절대 기름에 튀기지 마세요. 고온에서 튀기면 오메가3이 산화되면서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최소 2~3회, 한 번에 손바닥 크기 정도 드시면 적당해요. 주의사항으로는 수은 함량이 높은 참치나 황새치보다는 고등어, 정어리, 청어처럼 작은 생선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생선을 구매하실 때 신선도를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눈이 맑고 투명한 것, 비늘이 반짝이는 것, 아가미가 선홍빛인 것, 살을 눌렀을 때 탄력이 있는 것을 고르세요. 냉동 생선을 구매하실 때는 해동과 재냉동을 반복한 제품은 피하세요. 얼음 결정이 많이 생겨 있거나 변색된 부분이 있으면 신선도가 떨어진 거예요. 생선을 보관할 때는 구입 당일 조리하는 게 가장 좋고 냉장 보관 시에는 키친타월로 감싸서 밀폐 용기에 넣으면 2일 정도 보관 가능해요. 조리 시 레몬즙이나 식초를 약간 뿌리면 비린내도 줄이고 오메가3 산화도 방지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블루베리와 베리류 과일이에요.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같은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요. 이 성분은 뇌 속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개선해주며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를 보호해줘요. 신시내티 대학 연구팀의 임상시험에서는 매일 블루베리를 먹은 그룹이 12주 후 기억력 테스트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고 뇌 영상 검사에서도 해마 부위의 활성도가 증가한 걸 확인했어요. 신선한 베리를 그냥 먹거나 무가당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좋고 스무디로 만들어도 좋아요. 하루에 한 줌 약 80에서 100g 정도가 적당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소량씩 여러 번 나눠서 드시면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다들 알고 계시는 호두와 견과류입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뿐 아니라 비타민 E, 폴리페놀, 마그네슘 같은 뇌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들이 총집합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뇌 건강 완전식품이죠. UCLA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매일 호두를 먹은 사람들이 인지 기능 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 특히 정보 처리 속도와 기억력 부분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어요. 하루에 손으로 한 줌, 약 7에서 8개 정도 드시면 돼요. 아침 공복에 먹거나 오후 간식으로 드시면 좋아요. 다만 칼로리가 높으니까 과다 섭취는 피하시고, 살짝 볶아서 드시면 고소한 맛도 살아나고 소화도 잘 돼요. 땅콩, 아몬드, 캐슈넛도 좋지만 뇌 건강에는 호두가 단연 최고입니다. 다섯 번째, 녹차입니다. 녹차는 카테킨, 특히 EGGCGR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엘테아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서 집중력을 높이면서도 마음을 안정시켜주죠. 일본 도호쿠 대학에서 진행한 대규모 역학조사에서는 하루에 녹차를 2잔 이상 마신 노인들이 인지 기능 장애 발생률이 50% 이상 낮았다고 보고했어요. 식후에 따뜻하게 우려서 하루 23잔 정도 드시면 좋아요. 너무 진하게 우리면 카페인이 과할 수 있으니까 80도 정도의 물에 23분만 우려내세요.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오후 4시 이후에는 피하는 게 좋고, 대신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를 드세요. 여섯 번째, 시금치와 녹색 잎채소예요. 시금치, 케일, 상추, 근대 같은 녹색 잎채소에는 엽산, 비타민 K, 루테인, 베타카로틴 같은 영양소가 풍부해요. 이 성분들은 뇌세포의 DNA를 보호하고 신경 전달 물질 생성을 도와주며, 특히 비타민 K는 뇌 속 칼슘 침착을 막아줘요. 러시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녹색 잎채소를 매일 먹은 사람들이 11년이나 젊은 뇌 나이를 유지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생으로 샐러드로 먹거나 살짝 데쳐서 나물로 드시면 돼요. 하루에 2컵 정도가 적당해요. 신장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시금치에 수산염이 많으니 주의하시고 대신 케일이나 상추를 드세요. 일곱 번째로 생소하시겠지만 다크 초콜릿이에요.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요. 이 성분은 뇌혈류를 증가시키고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의 기능을 향상시켜줘요. 컬럼비아 대학 연구팀의 실험에서는 다크 초콜릿을 먹은 후 2시간 뒤에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개선됐고, 뇌 영상 검사에서도 해마 부위의 혈류량이 증가한 걸 확인했어요. 하루에 작은 조각 하나 약 20에서 30g 정도만 드세요. 당분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시고, 가능하면 카카오 함량이 85% 이상인 걸 고르시면 더 좋아요. 과다 섭취는 칼로리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오후 간식으로 녹차와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식품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같은 음식이라도 타이밍과 조리법을 잘 활용하면 뇌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호두나 견과류를 드시면 정말 좋아요. 공복 상태에서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섭취하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뇌는 아침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복에 양질의 영양소를 공급하면 하루 종일 뇌 기능이 활성화되는 거죠. 실제로 아침 공복에 호두 7에서 8알을 먹은 사람들이 집중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였다는 연구도 있어요. 녹차는 식사 30분 전에 마시면 소화를 돕고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줘요. 특히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하실 때는 식전에 녹차 한 잔을 드시는 게 정말 효과적이에요. 또한 식전에 소량의 견과류를 먹으면 포만감이 생겨서 과식을 예방할 수 있고, 식사 중 혈당 급상승도 막아줍니다. 블루베리나 다크 초콜릿 같은 간식은 식후 2시간 뒤에 드시면 좋아요. 이 시간대에는 혈당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뇌가 에너지 부족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때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리류나 다크 초콜릿을 소량 섭취하면 혈당을 안정시키면서 오후 집중력도 유지할 수 있어요. 브로콜리는 절대 오래 삶지 마세요. 끓는 물에 3분만 데치거나 찜기에 5분 정도 쪄서 드세요. 생으로 먹을 때는 잘게 썰어서 10분 정도 상온에 두면 설포라판이 더 많이 생성돼요. 생선은 구이나 조림이 최고고 절대 튀기지 마세요. 고온에서 튀기면 오메가3이 산화되면서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찜이나 수육 방식도 영양소 손실이 적어서 추천드려요. 여름철에는 신선한 베리류를 자주 드시고 샐러드에 시금치와 견과류를 듬뿍 넣어 드세요. 겨울에는 호두나 견과류를 좀 더 늘려서 드시고 따뜻한 녹차를 수시로 마시면 좋아요. 제철 음식이 영양소도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일석이조죠.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해요. 당뇨가 있으면 베리류를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30에서 40g씩 소량으로 나눠서 드세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녹차나 다크 초콜릿의 카페인이 약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하루 총 카페인 섭취량을 200mg 이하로 유지하세요. 한근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녹색 잎채소의 비타민 K가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매일 일정한 양을 드시되 갑자기 양을 늘리거나 줄이지 마세요. 뇌 건강은 특정 장기나 신체 부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각 부위를 제대로 관리해야 뇌도 건강해질 수 있죠.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에요. 간이 제대로 작동해야 혈액 속 독소가 걸러지고 깨끗한 혈액이 뇌로 공급되죠. 그런데 지방간이 생기면 문제가 달라져요. 간에 지방이 쌓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이게 뇌로 이어지면서 당뇨와 치매 위험을 동시에 높이는 거예요. 간을 보호하려면 첫째, 술은 최대한 줄이거나 끊으세요. 둘째, 가공식품과 트랜스 지방을 피하세요. 셋째, 간 해독에 좋은 브로콜리, 마늘, 양파, 비트를 자주 드세요. 넷째, 밀크시슬, 그러니까 엉겅퀴 추출물 같은 천연간 보호 성분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62세의 강 씨는 지방간과 경도인지 장애를 동시에 진단받았는데 간 건강 회복에 집중하면서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했더니 6개월 만에 간 수치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개선됐다고 해요.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뇌세포는 산소 부족으로 죽어가요. 미세혈관까지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핵심이죠.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첫째, 오메가3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3회 이상 드세요. 둘째,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혈압은 120대 8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이상적이에요. 셋째, 혈관을 청소해주는 마늘, 양파, 토마토를 매일 드세요. 넷째, 흡연은 절대 금물이에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전을 만들어서 뇌졸중 위험을 5배 이상 높여요. 신장은 혈액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노폐물이 혈액에 쌓이고 이게 뇌로 가면서 인지 기능을 떨어뜨려요. 신장을 지키려면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한 점 외에서 2리터가 적당해요. 둘째, 나트륨 섭취를 줄이세요. 하루 5g 이하로 제한하는 게 좋아요. 셋째, 단백질 과다 섭취를 피하세요. 고기를 매일 과하게 먹으면 신장에 부담이 가요. 넷째, 당뇨를 관리하세요. 당뇨는 신장 손상의 1등 원인이에요. 최근 연구에서 장과 뇌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장 건강이 나빠지면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뇌로 가서 신경세포를 손상시켜요. 장 건강을 위해서는 첫째,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김치, 요거트를 매일 드세요. 둘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통곡물을 충분히 드세요. 셋째, 항생제 남용을 피하세요. 넷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스트레스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려요. 비타민 D, 비타민 B군, 오메가3 같은 보충제는 부족할 때만 드시고 과다 복용은 절대 금물이에요.
특히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D, E, K는 과다 복용 시 간이나 신장에 쌓여서 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요. 보충제는 음식으로 섭취가 부족할 때만 의사와 상담 후 적정량을 드시는 게 안전해요. 이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말씀드릴게요.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 여러분의 뇌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꼭 해야 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첫째, 규칙적인 운동은 뇌 건강에 가장 강력한 약이에요.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뇌 혈류가 증가하고 뇌에서 BDNF, 즉 뇌유래신경형양인자라는 신경성장인자가 분비돼요. 이 물질은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고 기존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특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더 좋아요. 일주일에 5일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거나 수영, 자전거 타기를 하세요.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2~3회, 스쿼트나 팔굽혀펴기 같은 기본 동작으로 시작하면 돼요. 70세의 윤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윤 씨는 평생 운동과는 담을 쌓고 사셨대요.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이냐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5년이나 많다는 결과를 받으신 후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때부터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숨이 차고 힘드셨대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고 6개월 후에는 계단도 숨 안 차고 올라갈 수 있게 되셨어요. 1년 후 재검사를 했을 때 혈관 나이가 10년 젊어졌고 인지 기능 검사에서도 또래 평균보다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윤 씨는 이제 운동 안 하면 뭔가 허전하다고 말씀하세요. 둘째, 질 좋은 수면 잠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해요. 특히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독성 단백질이 수면 중에 배출되거든요.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 청소 작업이 제대로 안 돼요. 하루 78시간 숙면을 취하세요. 밤 11시 전에 자고 아침 67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는 건 절대 피하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숙면을 막아요. 67세의 한 씨는 평생 야행성이셨대요.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주무시고 오전 11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수십 년간 하셨죠. 그런데 60대 중반부터 기억력이 눈에 띄게 나빠지셨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니 불규칙한 수면 패턴이 뇌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대요. 한 씨는 생활 패턴을 바꾸기로 결심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드셨대요. 밤 11시에 누워도 잠이 안 와서 천장만 바라보는 날들이 계속됐죠. 하지만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고 저녁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서 점차 적응하셨어요. 3개월 후부터는 밤 11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기 시작했고 아침 6시에 눈이 떠지셨대요. 6개월 후 재검사에서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됐고 기억력도 함께 좋아졌다는 결과를 받으셨어요. 셋째, 사회적 교류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류하는 것 자체가 뇌 운동이에요. 고립되고 외로운 노인들이 치매 발병률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동호회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 참여하세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이웃과 차 한 잔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넷째, 새로운 학습 뇌는 쓸수록 강해져요. 새로운 걸 배우면 뇌에 새로운 신경 회로가 만들어지면서 인지 능력이 향상돼요. 악기 배우기, 외국어 공부, 그림 그리기, 바둑이나 장기 두기 등 뭐든 좋아요. 하루 30분씩 새로운 걸 배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습관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과도한 음주술은 뇌세포를 직접 파괴해요. 특히 과음을 자주 하면 해마 부위가 손상되면서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져요. 예를 들어 70세의 박 씨는 매일 저녁 소주 반 병씩 마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5년 후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술은 최대한 줄이거나 끊는 게 최선이에요. 꼭 마셔야 한다면 일주일에 2회 이하,
한 번에 소주 1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둘째, 흡연 담배는 뇌혈관을 수축시키고 뇌로 가는 산소량을 줄여요.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치매 위험이 무려 45%나 높아요. 지금 당장 금연하세요. 금연한 지 5년만 지나도 뇌혈관이 상당히 회복돼요. 셋째, 가공식품과 정제 탄수화물 햄, 소시지, 라면, 과자, 흰빵, 흰쌀밥 같은 가공식품과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염증을 일으키며 뇌세포를 손상시켜요. 65세의 이 씨는 매일 라면과 빵을 주식으로 먹었는데 3년 만에 당뇨 전 단계와 함께 기억력 저하를 겪었어요. 가공식품은 최대한 피하고 통곡물과 신선한 자연식품 위주로 드세요. 넷째, 장시간 TV 시청. 하루 종일 TV만 보면서 앉아 있으면 뇌가 활동을 멈춰요.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기만 하면 뇌는 점점 게을러지죠. 특히 폭력적이거나 자극적인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뇌 건강에 악영향을 줘요. TV 시청은 하루 2시간 이하로 제한하세요. 다섯째, 만성 스트레스 방치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서 해마를 손상시켜요. 58세의 김 씨는 직장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불면증과 기억력 저하를 동시에 겪었는데 명상과 요가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면서 증상이 크게 개선됐어요. 스트레스는 반드시 관리해야 해요. 명상, 요가, 심호흡, 산책 같은 방법으로 매일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모아서 정리해 볼게요. 건망증이 시작되면 이미 늦은 건가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건망증은 오히려 뇌가 보내는 조기 경고 신호예요. 이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진행 속도를 충분히 늦출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태를 개선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행동하는 거예요.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6개월에서 1년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68세의 초혜 씨는 건망증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바로 생활 습관을 바꿨고 1년 후 인지 기능 검사에서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보충제를 꼭 먹어야 하나요? 보충제는 필수가 아니에요. 음식으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혈액 검사에서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다고 나오면 그때 보충제를 고려하시면 돼요. 특히 비타민 D, 비타민 B, 열두, 오메가3 같은 영양소는 나이가 들면서 결핍되기 쉬워요. 의사와 상담 후 혈액 검사를 해보시고 부족한 부분만 보충하세요. 과다 복용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운동을 못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물론 있어요. 격렬한 운동을 못하시더라도 집 안에서 천천히 걷기, 제자리 걸음,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30분마다 일어나서 5분씩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뇌혈류가 개선돼요. 가족력이 있는데 예방할 수 있나요? 치매 가족력이 있으면 위험도가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유전적 요인은 전체 위험의 30% 정도고 나머지 70%는 생활 습관으로 결정돼요. 즉,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하면 가족력이 있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오히려 가족력을 알고 있으니 더 적극적으로 예방에 나설 수 있어요. 약을 먹어야 하나요? 치매 초기에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약은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에요. 생활 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하고 약은 보조 수단으로 생각하세요. 의사와 상담해서 본인 상태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치매 자가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간단한 자가 진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최근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말해보세요. 둘째, 100에서 7씩 빼는 계산을 해보세요. 셋째, 오늘 날짜와 요일, 계절을 정확히 말해보세요. 넷째, 방금 들은 단어 3개를 5분 후에 다시 말해보세요. 이 중에서 2가지 이상 어렵다면 병원 방문을 권장드려요. 하지만 자가 진단은 참고용일 뿐이에요.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전문의를 통해 받으셔야 해요. 자, 오늘 나온 내용을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건망증은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방치하면 5년 안에 돌이킬 수 없는 치매로 진행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둘째, 음식이 곧 약입니다. 브로콜리, 등푸른 생선, 블루베리, 호두, 녹차, 시금치, 다크 초콜릿, 이 7가지 식품을 매일 드세요. 이것만 지켜도 뇌를 지킬 수 있어요. 셋째, 증상을 기다리지 마세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한 뇌의 손상이 진행된 상태예요. 예방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씩 바꿔나가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친구, 이웃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도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최신 신경과학 연구와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교육 목적의 의학 정보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질병 진단, 치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 심한 기억력 저하,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 성격 변화, 길 잃기, 언어 장애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정확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특히 갑작스럽게 증상이 악화되거나 6개월 이내에 급격한 변화가 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약물 복용 중이시거나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식단 변경이나 보충제 섭취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건망증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함께 들여다봤어요. 뇌혈류 감소, 독성 단백질 축적, 만성 염증, 인슐린 저항성, 이 모든 게 조용히 여러분의 뇌를 손상시키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발견했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들 말이에요. 건강한 뇌는 작은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매일 먹는 음식 하나, 30분 걷기 한 번, 밤 11시 전 잠자리에 드는 습관 하나가 10년 후 여러분의 뇌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공자께서도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바로 그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직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건강한 노후, 행복한 가족,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